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종현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조언했죠.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라고, 하루 30분은 걸으라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어땠을까요? 77세가 된 지금, 제가 환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의사인 제가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골밀도는 또래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체지방은 높고 근육량은 적었죠. 동료 의사 이상진 박사가 제 검사 결과를 들고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종현 선생,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당신이 환자라면 어떤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제가 매일 환자들에게 해왔던 말이 제게 돌아온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발견한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 실제로 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나누려 합니다. 의사로서가 아닌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의 수명을 1분 1초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건강 비밀을 특별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신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 건강 정보를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경험과 제 자신의 건강 회복 여정에서 검증된 정보입니다. 제 자신이 직접 경험했으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계속 방치하신다면 서서히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생활 습관만 피한다면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10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간단하게 이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신가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TV 시청, 독서, 식사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까지 모두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60대 분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 내내 앉아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의학 저널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나 높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근육이 빠르게 소실됩니다. 특히 60대에는 근육량 유지가 더욱 중요한데 앉아있는 생활은 근감소증을 가속화합니다. 셋째,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검진 결과 저의 근육량은 같은 나이 평균보다 15% 낮았고 인슐린 저항성은 경계선 당뇨 수준이었습니다. 모두 제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한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30분마다 최소 2분간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2. 하루에 10번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3. 매 식사 후 10분만 걷습니다. 이것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놀라실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저는 이 습관들을 2주만 실천했을 뿐인데 만성적인 요통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결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 그냥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환자들에게는 하루 8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아침에 커피 1잔, 점심에 차 1잔, 저녁에 가끔 물 1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해도 뇌가 이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의 탈수가 매우 흔한 이유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60대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의 총 수분량이 감소합니다. 20대에는 체중의 약 60%가 물이지만 60대가 되면 약 50%로 떨어집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감소하여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약물의 부작용 위험도 증가하죠. 셋째, 수분 부족은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경우 검진 결과 경미한 탈수 상태였고 신장 기능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피로와 두통이 있었는데 이 모든 증상이 충분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효과적으로 실천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쉽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1. 500m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4병을 비우는 것이 목표였죠. 이 특정 활동과 물 마시기를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기 전에, 식사 전에, TV 채널을 바꿀 때마다, 전화를 받기 전에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3. 스마트폰에 물 마시기 알림 앱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이 앱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물에 레몬 조각, 오이, 민트 잎을 넣어 맛을 더했습니다. 커피나 차 대신 이 물을 마시니 카페인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로 물 섭취량을 늘리자 2주 만에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만성 두통이 사라졌으며 소화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우리의 몸은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증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약물이나 보조제보다 더 효과적인 젊음의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변화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축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을 운영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와 의료진을 만났지만 병원 일을 줄이면서 제 사회적 접촉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줄어들었고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없어 목소리를 내는 일조차 드물어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60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들은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에도 더 취약하고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3% 증가시킵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과 맞먹는 수준의 위험 요소입니다. 셋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64%나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되고 유지됩니다. 제 경우 정신건강 평가에서 경미한 우울 증상이 있었고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다시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도에 성공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대형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만큼 간단하고 소소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곧 이 만남들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 대학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클래식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동호회에 가입하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3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기초 건강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의식이 되살아났습니다. 사해외에 사는 자녀들과 더 자주 화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처음에는 좌절스러웠지만 이제는 매주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에너지 레벨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항우울제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60대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건강 습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인지적 도전 회피, 즉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무리야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학 공부를 평생 해왔기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도 기본 기능만 사용했고 새로운 앱이나 기능은 젊은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0대의 뇌에게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째,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인지 예비력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한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립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 습득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모르면 현대 사회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 인지 기능 검사에서 언어 유창성과 실행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머리를 써온 의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어떻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시도해 효과를 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작은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왼손으로 이를 닦기, 새로운 경로로 산책하기, 평소와 다른 식당 가보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었죠. 이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곧 유튜브 검색, 날씨 앱 활용, 지도 앱으로 길 찾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영어 회화 앱을 다운로드해 매일 10분씩 공부했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4. 아침 식사 후 15분간 두뇌 게임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제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언어 구사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이 더 흥미롭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60대의 뇌는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금고에 보물을 넣어두고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은 근력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끔 테니스를 치고 등산을 했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격한 운동은 무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산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60대의 근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째,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약 3%씩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근력 운동으로 이 감소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근력 감소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근력이 낙상 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상은 60대 이상에서 장애와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 적절한 근력만 있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17%나 낮았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경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60대에 맞는 근력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도해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장바구니를 들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팔걸이 없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이 저렴한 탄력 밴드를 구입해 TV를 보면서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팔과 어깨, 다리 근육을 차례로 운동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습니다. 3. 벽 푸시업. 완전한 푸시업은 어려웠지만 벽에 기대어 하는 푸시업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나갔습니다. 4. 완전한 스쿼트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실천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주일에 3번, 20분씩만 실천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았고 장바구니를 들 때도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근력 운동은 60대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20년은 더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60대가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제 개인적인 변화 여정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5가지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종합건강검진 결과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제 주치의는 이런 단기간의 개선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둘째,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11% 증가했고 체지방은 9% 감소했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체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셋째,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력과 실행 기능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활력, 하루를 보내는 동안의 에너지 레벨, 그리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설렙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낡고 오래된 집처럼 보였던 제 몸과 마음이 작은 습관의 변화들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무거운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작은 페인트 칠과 가구, 재배치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가 특별한 재능이나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의사일 뿐입니다.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쳤던 원칙들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6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는 풍부해졌고 아직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습관은 1장시간 앉아있기, 2. 수분 섭취 부족, 3. 사회적 고립, 4. 새로운 것 배우기 회피, 5. 근력, 운동 부족.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습관부터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한 번에 한 가지씩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건강한 60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